어려움들을 국민들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원내외의 투쟁을 병행한 정쟁의 도구가 될 수 있는 회의에는 참석을 하겠다고 합니다. 공당으로서의 자세를 버리는 것입니다. 네, 6월 임시국회가 자유한국당의 불참속에 반쪽 국회로 열리면서 파행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완전한 국회 복귀는 안 하겠다. 대신 선별 참석 방침을 밝혔습니다. 인사청문회와 삼척 북한어선, 또 붉은 수돗물 이 세 가지 사안에 대해서만 들어오겠다는 겁니다. 다른 여야 사당은 일제히 한국당의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오늘 오전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이 열린 데 이어서 잠시 후 오후 3시에는 오전에 불참했던 나경원 원내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다시 회동을 열어서 의사 일정을 논의합니다. 일정 합의가 안 될 경우에도 이낙연 국무총리의 추경안 관련 시정연설은 오늘 오후 중에 국회에서 열리게 된다고 합니다. 오늘 정치와호장용은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그리고 박정아 전 MB정부 청와대 대변인 두 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먼저 현 부위원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오늘 오전에 교섭단체 3당 회동이 열렸는데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금 참석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네. 삼척 가신다고. 잠시 후에 3시 이제 다시 돌아와가지고 참석을 한다고 하는데 의사일정 합의의 가능성 어느 정도 보십니까? 되면 좋겠는데요. 아마 3시 일정은 나오시겠죠. 그냥 원내대표 회담이라는 거는 뭐 국회의장이 주재하는 자리니까. 근데 아마 전면적으로 한국당이 바로 복귀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 아닌가. 지금 어쨌든 내세우는 명분이 여러 가지를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당대표 입장에서도 원내외 병행투쟁을 하겠다 이랬는데 원내대표가 갑자기 와서 국회 완전 복귀하겠다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아마 제가 예상하기는 뭐 4시가 될지 5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국당이 아마 없는 상태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보는데요. 근데 이런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과정이 없었다 그러면 아마 바로 시정연설을 뭐 오전에 하거나 오후 했을 때 아마 한국당이 굉장히 반발이 컸을 텐데 지금 상황은 선별적으로 어쨌든 들어오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이렇기 때문에 아마 시정연설을 하더라도 그냥 묵인하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시정연설을 했다고 해서 굉장히 뭐 파행으로 더 치닫거나 이럴 때 가능성 높지 않다고 나 원내대표를 불러놓고 협의하는 형식을 그렇죠. 갖췄으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좀 반발하는 게 조금 강도가 약해질 것이다 이렇게 그다음에 또 이제 어쨌든 선별적으로 복귀를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만약에 뭐 참여를 안 하고 있다라 그러면 굉장히 뭐 반발이 클 수 있지만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뭐 시정연설을 했다고 해서 다시 또 완전히 뭐 뛰쳐나간다든가 이러기는 좀 명분이 약하지 않은가 이렇게 봅니다. 지금 국회의장실에서는 뭐 3시 회동에서 만약 일정 합의가 안 되더라도 이낙연 국무총리의 추경안 관련한 그 시정연설은 다소실 그냥 오늘 진행하겠다라는 걸 밝힌 것 같아요. 예. 그런데 현재까지 나온 거 아까 말씀하셨지만 부분적으로 뭐 선별적으로 참석하겠다고 한 부분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3가지 얘기하고 있던데요. 네. 조건 여러 가지 뭐 몇 가지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근원적인 조건으로 가면은 그 한 두어 달 전쯤에 국회 이제 자유한국당이 장외 투쟁에 나가게 된 패스트트랙에 대한 여당의 입장, 네. 그다음에 그 경제청문회에서 뭐 경제토론회, 뭐 원탁회의, 뭐 여러 가지 용어는 있습니다만 그 건에 대한 얘기 이렇게 있는데 당분간은 조금 더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일단 오늘은 오늘은 이제 시정연설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방송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가 의원들에게 4시에 의원총회를 하겠다고 이제 한국당 의원총회도 소집을 잡혔습니까? 한 걸로 제가 이제 얼핏 보고 왔는데 네. 지난주에 있었던 의원총회에서도 사실은 국회 정상화, 국회 복귀에 대한 전향적인 의견을 가진 의원들이 좀 덜어 있었는데 아마 강경한 입장을 갖고 있는 분들의 의견을 좀 묻혔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 4시 의총이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그런 면도 한번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전반적으로 한국당 내에는 아직도 조금 더 가야 된다는 강경 기류가 더 많은 걸로. 국회 복귀는 아직 멀었다 이렇게 네, 보시는 저는 거죠? 근데 숨은 그림이 하나 있어요. 사실은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 많은 조건 중에서 사실은 그 경제 토론에 관련해 가지고 의장이 이제 중재를 해서
진행이 될 수가 있는 분위기가 많이 무르익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면 패스트트랙에 관한 문제가 이제 남아 있는데 사실은 이달 말이 사개특위, 정개특위 활동 시한 마감입니다. 저는 이런 점도 자유한국당의 지금 그 국회 복귀 시기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어쩌면 이달 좀 지나고 나면 새로운 일이 생길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좀 해봐요. 거기에도 뭔가 숨은 허들이 있지 않아, 넘어야 되는 허들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패스트트랙 문제는 이제 물 건너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처럼 이제 6월 말 시한이기도 하지만 이거는 사실 안 된다는 건 아마 자유한국당도 알 거예요. 그리고 민주당이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그렇죠. 받을 수 없는 문제 때문에. 그리고 이미 이제 이슈가 어찌 보면 이제 경제 청문회라든지 아니면 지금 뭐 어선 문제라든지 넘어가고 있어요. 다시 아마 과거로 돌아가서 패스트트랙 문제를 다시 꺼내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저는 아마 패스트트랙 철회 문제는 이미 끝난 문제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선별 참석 이거 조금 사실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 좀 이상한 용어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시작은 패스트트랙 전국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장외에 나가서 사실은 그 얻고자 하는 걸 어느 정도 얻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그 위에 사실은 많은 상황 변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경제 상황, 경제 지표 계속 안 좋죠. 얼마 전에는 삼척 그 어선 상황 생겼죠. 상황 변화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 국민들의 국회 등원, 국회 정상화에 대한 그 민의를 자유한국당이 더 이상 그 외면할 수 없는 상황에 내부적인 갈등 이런 것들 때문에 어정쩡하게 지금 그 반쪽 정상화에 들어가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사실은 지금 뭐 추경도 사실 세부적인 내용을 따져볼 것이 많다고 여당 의원들도 얘기하고 야당 의원들도 제법 얘기해요. 그러면은 국회가 열어놓고 논의해서 문제가 되는 점은 걷어내고 정말 필요한 부분들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국민들도 아마 그런 점을 많이 기대하고 있을 거예요. 또 뭐 청문회 못지않게 사실 야당이 정부에 대해서 쓴소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깎을 거 깎고 그렇죠. 또 더 할 거 더 하고 하는 어떤 그런 장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그럼요. 부분에 있어서는 한국당 의원들도 좀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그러니까 같긴 국회에 합니다. 들어올 이유는 점점 많아지고 있죠. 점점 그렇죠. 많아지고 있고 지금 해야 될 일은 점점 많아지고 있고 오히려 이제 여론도 보면 이제 한 2배 정도 그냥 들어와라 이런 여론이 많고 사실상 어찌 몸도 반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어찌 보면 이제 명분이 필요한 건데 저는 아마 지금 말씀처럼 경제 토론을 하면 되거든요. 해서 어쨌든 경제 문제에 대해 얘기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 명분으로 해서 들어오는 게 맞다고 보고요. 뒤에서 다시 다루겠습니다만 사실은 지금 대부분의 많은 뉴스들이 지금 우리 한반도를 둘러싼 문제들로 흘러가고 있어요. 외교 문제라든지 뭐 지휘신 문제라든지 중국 문제라든지 뭐 그렇죠. 이번 이렇게 슈퍼 그렇죠. 네. 그렇긴데 어찌 보면 국내 정치 상황만 지금 한 2달째 어찌 보면 계속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데 외부적인 상황이 계속 변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도 사실 국회에서 다뤄야 되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복귀할 이유는 너무나 많다라고 봅니다. 근데 선별 참석에 대해서는 민주당 지금 뭐 다른 야당들도 마찬가지고 꼼수다 너무 입맛대로만 한다 이런 비판들 이런 경우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도 선별 좀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복귀한다 그러면 완전히 복귀하는 것이고 안 한다 그러면 아예 이제 안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원하는 것만 하고 원하지 않는 건 안 한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뭐 이게 복귀라고 보기도 그렇고 암이라고도 하기도 그렇고 선별적 복귀란 말은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뭐 명분이 약하고 실리도 약하고 국민들 보기에도 이해가 잘 안 가죠. 그냥 할 거면 깨끗하게 하는 게 낫고. 좀 전에 뭐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럴 때 여당이 조금 진정성 어린 제안이나 양보를 통해서 국회 안으로 들어오게끔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그 듭니다. 양보라는 게 경제 토론회 정도면 뭐 저는 그런 된다고 거와 보시니까? 그 외에 경제 토론회 정도에서 시작이 되면 저는 그 여론도 그 사이에 또 많이 변할 거고요.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계속 이렇게 반쪽 어정쩡한 상황으로 갈 그 명분이 없어지지 그 않을까 얘기를 해요. 싶은 국회 선진화법에 걸린 한국당 의원들이 야 이대로 그냥 들어가면 우리 지켜준다 그래놓고 이대로 들어오면 이상한 거 아니냐 책임져라 이런 부담감 때문에 나경원 원내대표나 황교안 대표나 좀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보다요. 아마 이제 뭐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였던 약간 다른 입장, 그러니까 정치적인 온도 행보 차이. 그렇죠. 그런 부분이 더 큰 것 같고요. 사실은 왜냐하면 국회 선진화법은 이게 물론 지금 현재 수사 중입니다만 이게 뭐 물론 합의는 할 수 있고 정치적인 해결이 가능하지만 그거에 따라 가지고 또 수사기관이 100% 따를 것이냐 그것도 다른 문제거든요. 제가 보기엔 정치적인 문제는 정치적으로 풀고 법적인 문제는 법적으로 그냥 진행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얘기가 좀 되고 있는 게 시끄러운 게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가 일종의 그 스펙 발언이라고 해야 되나 아들에 대해서 소개를 했는데 거짓말 논란도 좀 있고요. 나중에 뭐 해명은 했습니다만 지금 오히려 민주당에서는 이게 특혜를 인정한 거 아니냐, 특혜 취업을 인정한 거 아니냐 이런 공격도 하고 있는데 이 사안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제 뭐 물론 해명도 좀 문제였는데 결국은 아마 오늘 어제 오늘 보도에 따르면 사실 우리 그 취업할 때 보면은 뭐 그 서류 심사하고 그다음에 필기 시험 보고 네. 실무 면접하고 임원 면접을 보는데 사실 마지막 관문이 제일 중요합니다. 임원 면접이. 임원 면접. 그렇죠. 임원 면접이 보면 알겠지만 이제 마지막 어쨌든 순간에 결정하는 건데 지금 들린 말에 비하면 뭐 굉장히 27대 1인가요? 이런 경쟁을 뚫고서 임원 면접에 올레이를 줬다는 것이죠. 물론 그 당시에 아마 직업은 뭐 장관이거나 뭐 권한대 총리는 아니었어요. 변호사, 그렇죠. 교수 이렇게 변호사였죠. 적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어쨌든 이제 고검장까지 했고 아마 그 당시에 또 뭐 상황을 아마 모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대부분 알 텐데 그런 부분보다는 저는 아마 더 논란이 키웠던 거는 오늘이었나요? 어제였나요? 더 낮게 말하는 게 무슨 그 거짓말이냐. 그 말이 저는 오히려 더 국민들에게 아, 더 그렇게 좀 얘기했습니까? 그렇죠. 예, 왜냐하면 높게 얘기하는 게 문제지 왜 낮게 얘기하는 게 뭐 거짓말이냐 아니면 그게 문제가 있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분이 이제 뭐 검사 생활 30년 정도 하셨고 이렇게 그게 과연 뭐 의미를 모르지 않을 것 같은데 그 해명이 오히려 저는 또 더 논란을 시험을 낳았던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청년들에게 뭐 스펙이 중요하지 않다, 자기만의 것을 가져라 하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는 저는 좋은 취지라고 봐요. 그런데 왜 그걸 아들 얘기를 예를 들었을까? 이게 그러니까 좀 그래요. 부적절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무슨 취지로 그런 얘기를 했는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지만 네. 지금은 사실은 저만 해도 대학 다닐 때와 상황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많이 지금은 다르죠? 예. 아무리 열심히 제가 공부할 때보다 100배, 1000배 더 노력하고 공부하고 스펙 쌓았는데도 근본적인 문제는 일자리가 없는 데서 비롯되는 거거든요. 정말 노력들 많이 하고 고생들 많이 하고 고민 많이 하는데 안 되는 거에 대해서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주제를 찾아서 얘기를 했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네. 굳이 아들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갔는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부적절했던 예라고 보여지는데 이후에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여당 이해식 대변인의 뭐 KT 특혜 취업 논란을 다시 부추기는 발언 이에 맞대서 또 야당의 민경 의원이 뭐 대통령 문재인과 아들하고 같이 무슨 조사하자, 뭐. 특검하자 뭐 이런 것들은 본질을 벗어나고 그다음에 너무 이런 문제들을 지금 그렇지 않아도 국민들 피곤한데 이것저것 모두 다 정쟁화 시켜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안 좋은데 일단은 하여튼 부적절한 대응이었고 그다음에 반응들도 그랬습니다만 저는 황교안 대표가 최근에 보면은 너무 그 외부적인 일정에 매달리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서 안에 좀 전에 우리 얘기했지만은 국회 정상화 문제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하고 향후 그럼 총선 대응을 어떻게 할지 좀 고민을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좀 그 생각하시고 쉬면서 국민들한테 어떤 얘기를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좋은지 좀 생각하시는 여유도 좀 가졌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너무 많은 외부 일정이 좀 있다 보니까 정제되지 않고 그다음에 막 읽지 않은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좀 덜어 보인다 말씀 드립니다. 사실 네, 저는 오히려 그러니까 뭐 공감 능력의 문제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문제가 어떻게 벌어질 수는 있어요. 발언에 문제가 될 수는 있는데 그 이후 어떻게 수습하느냐. 그게 어찌 보면 정치인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능력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앞으로 이제 계속 정치를 하실 분이니까. 근데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 이번에 발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좀 오히려 좀 잘 몰랐다. 아니면 좀 청소년한테 미안하다. 한마디 했으면 끝날 일인데 그 해명이 오히려 더 논란을 낳는 식으로 돼서 어쨌든 정치인으로서 앞으로 뭐 계속 정치를 하겠다 그런다 그러면 이런 부분, 그러니까 문제 해결 능력이겠죠. 문제가 됐을 때 이런 부분은 좀 다시 고민해 봐야 될 때가 됐다고 봅니다. 사실 정치인으로서 황교안 대표가 이제 신인이지 않습니까? 얼마 안 됐어요. 근데 바로 대표가 되고 나서 제1야당의 대표라는 자리가 사실 굉장히 다양한 이슈들을 가지고 얘기도 해야 되고 뉴스에도 나와야 되는 그런 자리인데 뉴스에는 많이 나오는데 가는 곳마다 지금 조금 좋지 않은 방향의 뉴스들이 많이 나온다. 이게 지금 자유한국당으로서 좀 고민일 것 같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자유한국당 예. 그러니까 최초에 사실은 그 이전에 있었던 전 자유한국당 대표를 맡으셨던 몇몇 분들이 이제 불안한 모습 때문에 굉장히 많이 그 지지자들이 지쳐 있었는데 황교안 대표가 정제되고 차분하고 뭐 목소리 톤도 그렇고 뭐 이런 그렇죠. 거에서 예. 많은 호응을 받았었잖아요. 이미지 자체는 아주 근데 점잖은 이제 이미지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장점이 네. 지금 대표가 된 지 한 석 달 조금 지나면서 너무 많은 일정 속에 있다 보니까 저는 좀 흐트러진 거 아닌가. 오히려 차분히 이때는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게 훨씬 더 본인의 장점을 내세울 수 있고 국민들한테 호소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런 면이 약간 있는 것 같아요. 황교안 대표가 어쨌든 쭉 공직 생활을 했습니다. 검사 생활을 해왔고. 네. 그러다 보면 좀 주변에 만나는 분들이나 아니면 보는 신문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게 좀 나는 편협돼 있지 않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에 외국인 발언도 사실은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은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충분히 그렇죠. 할 수 있는데 그 얘기를 들어서 내가 이걸 공식 석상에서 얘기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본인 판단이거든요. 근데 누군가는 얘기했을 것 같은데 아니면 어디 언론에서 봤을 것 같고 하지만 그걸 스스로 자기가 본인이 발언을 했을 때 이게 어떠한 파급 효과를 낳을지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직 그 부분은 조금 훈련이 덜 됐다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북한 목선 얘기 좀 하겠습니다. 삼척항 입항 사건, 뭐 일각에서는 뭐 해상 노크 기준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요. 한국당이 어제 국회 본청 앞에서 안보 공백을 지적하는 규탄 대회를 열었고요. 오늘은 나경원 원내대표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삼척항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한국당의 요구 사항이 크게 이제 안보라인의 사태와 또 국정조사, 대통령의 사과 요구 아니겠습니까? 지금 민주당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인적 조치, 인사 조치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지요? 좀 더 진상이 좀 밝혀져야겠죠. 지금 그 야당에서는 국정조사 얘기를 하고 있고 여당에서는 아직 거기까지는 못 가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군에서는 자체적으로 합동조사를 만들어서 지금 조사가 시작되고 있잖아요. 근데 그 15일, 그러니까 삼척항에서 북한 어선이 발견된 그 새벽, 15일 새벽 이전 상황과 15일부터 국방부가 발표했던 17일 상황과를 약간 분리해서 좀 볼 필요는 있는데 15일 이전 상황에 대해서는 군도 어느 정도 많이 인정을 했어요. 경계태세가 많이 흩어졌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군 합동조사단에서 충분히 얼마든지 밝혀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지난 일 어쩌겠습니까?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대피태세를 강하게 만드는 게 중요한 일이라고 보여지는데 문제는 15일부터 17일 사이에 과연 어떤 일이 있었느냐라는 점이거든요. 그 추후에 뭐 더 기회가 되면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보면은 15일 새벽에 그런 해경의 보고를 가지고 합참과 국방부에서 또 다른 회의를 또 열었다. 여기에 과연 청와대가 얼마만큼 개입해 있었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대책회의다, 사전 조율한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신문에서는 이렇게 브리핑하기까지는 청와대가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 이제 와서 우리한테 모든 책임을 씌우느냐라는 보도도 일부 어떤 다른 보도에서 또 나오더라고요. 군의 볼멘소리? 군의 볼멘소리. 이게. 그러니까 저는 15일부터 17일 사이 이 사안이 어떻게 군이 최초의 17일 발표하던 저런 내용으로 발표가 되었는지 그게 당장 그 삼척항 주민들에 의해서 찍혀진 사진에서 이렇게 백일천하에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저걸 어떻게 보고를 저렇게 하고 국민한테 저렇게 브리핑하려고 했는지 그리고 4명이 규순을 했는데 그중에서 2명을 저렇게 급하게 벌써 가버렸다. 누구의 판단에 의해서 누가 최종적으로 판단을 해서 무로 보냈는지 이런 건에 대해서는 저는 철저히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이거는 군 지금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합동조사만으로는 어렵지 않나. 그렇다면 국정조사는 그렇다면 필요하다. 저는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야 군, 국정원, 통일부, 뭐 청와대까지 다 걸쳐져 있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 더 이상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거고 그런 상황 연유 하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몇몇 주요 결정 라인에 있었던 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엄중한 책임 처벌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청와대 민주당 입장을 좀 정확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일단 뭐 핵심적인 얘기는 정확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아마 경계에 실패한 부분을 인정하는 부분이고요. 그렇죠. 두 번째는 결국은 해경이 이제 단순히 보고서만 올린 게 아니라 보도자료 나왔는데 그 다음에 15일 날 나왔죠, 바로 오후에. 근데 이제 17일 날 이제 국방부에서 발표했을 때 약간 어찌 보면 뭐 인근에서 발견하고 뭐 흘러왔다, 그러니까 표류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그게 과연 은폐 아니냐 얘기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해경에서 보도자료가 먼저 나온 게 있어요. 정확하게 나왔죠. 그 어쨌든 방파제에서 발견됐고 수리했었고 그 다음에 뭐 견인했다 이런 식으로 나온 게 있어서 만약에 은폐하려고 그랬다면 제가 보기에 해경이 그런 보도자료 안 나오는 게 맞죠. 만약에 청와대 조율을 한다 그러면 안 나오는 게 맞고요. 좀 기다려 보세요. 그렇다 그러면 오히려 의사소통의 문제 아닌가. 해경과 국방부 사이에 의사소통의 문제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말씀하신 이제 국정조사 부분은 아마 합참이 아마 국방부에서 조사를 해서 결과 발표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예전에 우리 그 노크 기순 때도 보면 아마 뭐 부대장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인사 조치 됐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문제되는 이제 그 결국은 경계에 실패한 부분과 그
보고하는 과정, 보도하는 과정의 문제였는데 이 부분은 아마 국방부에서 조사한 이후에 그게 만약에 부족하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 아마 국방위에서 당연히 다룰 것 같고 그걸로도 부족하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논의할 사항이 아닌가. 전제는 당연히 한국당이 복귀를 하는 게 전제가 되겠죠. 한국당이 요구하는 인사 조치에서는 그보다 훨씬 높을 것 같은데 안보실장이나 국방부 장관까지 다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그 정도는 아마 과다라고 보시는 거죠. 조사를 해서 그 책임이 있다 그러면 책임져야 되겠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그 내용 어느 선에서 그 문제가 잘못되어 있는지는 안 나온 게 있거든요. 그 부분 나와야 조사 그다음에 논할 수 있는 이후에 사항이다. 논의해볼 문제다라는 거군요. 저는 뭐 정확한 진상이 나오게 되면 국방장관 안보실장에 대해서도 충분히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나온 것만 해도 굉장히 많은 의혹들이 있다고 보여져요. 우선은 국방장관 같은 경우 최초 국민 브리핑에 대해서 얼마나 확인을 하고 얘기를 했는지, 그다음에 이후 며칠 후 사과 있었습니다만 뭐 우리가 얘기하는 90초 사과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과연 그렇게 하면서 본인 책임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를 안 하고 엄중 처벌하겠다라는 표현을 2번 연속 계속 썼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국방장관으로서 지금의 사태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본인이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청와대 안보실 얘기 말씀을 좀 하고 있습니다만은 15일부터 17일 사이에 저는 그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간여가 됐을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고 거기서 만약에 개입했고 이 건에 대해서 뭐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해경 보도자료를 냈다고 하지만 지금 최초 보도가 15일 낮부터 국방부발 보도로 해서 모든 보도가 이렇게 하면 청와대가 인지를 하고 있으면 정리를 해줬어야죠. 이렇게까지 혼선이 생기지 않게 정리를 해줬어야 되는 게 컨트롤 타워인 청와대의 역할인데 그런 일을 방기하고 혹은 은폐하려고 했었다면 더더욱 문제인 거고. 그러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저는 국방부 차원 내에서 아니면 청와대 자체 조사만으로는 충분히 나오지 않을 거다. 그래서 더 깊은, 더 많은 복합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정부 드립니다. 여당에서는 소통이 원활하지 못했다 정도로 생각을 하고 계신 거고 또 의혹을 제기하는 야당 측에서는 은폐나 사전 조율에 의한 속임을 위한 거였다. 청와대에서 의도가 만약에 있었다. 조율을 했다 그러면 아마 제가 보기에는 해경 발표와 국방부 발표가 다를 수 없죠. 왜냐하면 해경 발표가 국방부도 가지만 청와대도 가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만약에 했다 그러면 국방부에서 당연히 그와 반한다기보다는 약간 다른 내용을 발표가 저는 안 나가는 게 맞다. 그렇죠. 조율했다 좀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긴 그렇죠. 합니다. 그 부분에서 제가 보기엔 발표가 약간 뻔히 있는데 그걸 못 봤다는 게 조금 이상한 것 같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봐도 좀 뭐 밝힐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좀 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이걸 가지고 남북 간의 어떤 군사 합의, 네. 어떤 이 긴장 부분도- 완화하는, 네. 그렇죠. 이 부분까지 무효화시켜라, 아니면 과거로 돌아가자. 어찌 보면 이제 냉전을 다시 좀 냉전 시대로 돌아가자는 건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론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잠수함이라든지 아니면 뭐 군함이라든지 이렇게 됐다 그러면 당연히 어쨌든 군사적인 안보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지만 이분들은 어찌 보면 자진 귀순하는 분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아주 민감한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 본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남북 간의 어떤 군사 합의를 다시 뭐 무효하자라고까지 가는 건 너무 나가는 게 아닌가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청와대 대변인과 국민소통수석의 발표 자체가 오히려 더 좀 청와대에 불을 끼얹은 측면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애초에 그러니까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처음에는 이거를 정쟁으로 몰아가는 언론이 굉장히 유감스럽다. 은폐는 없었다라고 하다가 22일 날 페이스북을 통해서 안보실에 소홀함도 있었던 것 같다라는 이상한 스탠스를 갖거든요. 이 사이에 국민소통수석은 4명 중에 2명이 올라갔는데 만약에 4명을 다 우리가 보호하고 있었다면 4명이 다 귀순 의사를 갖고 있었다면 현재 이렇게 살얼음판같이 조심스러움 가는 남북 문제에 있어서 남북 문제가 어떻게 갈 거느냐 이런 식의 브리핑을 또 했어요. 그렇다면은 15일에서 17일 사이에 17일부터 지금까지 상황에 청와대가 얼마나 개입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오히려 청와대가 홍보 파트에서 더 많은 단초들을 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일변 듭니다. 조금 반박을 하면요. 사실은 이 핵심적인 내용이 뭐였냐면 그 당시에 귀순을 했을 때 바로 언론 보도에 나간 거예요. 보통의 경우에는 귀순을 하면 합심조에서 신문을 하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뭐 귀순 의사가 없는지 본인들이 며칠 동안 조사를 해서 만약 귀순 의사가 있으면 하고 귀순 의사 없으면 보내는 식으로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 이제 언론에 먼저가 보도됐단 말이죠. 그리고 민간인들한테 발견돼서 언론들이 그분들에서 이제 취재가 들어가다 보니까 상황이 파악이 돼버린 것이죠. 어찌 보면 제가 보기에 정부에서 그 부분을 다 막을 수도 없는 얘기 아닙니까? 이미 이제 언론에 나가버려서. 그래서 저는 아마 불가피하게 그분들이 뭐 예를 들어 본인의 의사를 존중할 수밖에 없었다. 그럼 이미 언론에 나온 상태에서는 끊임없이
관심을 갖거든요. 이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아마 저는 조치를 좀 신속하게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아마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도 나중에 이제 밝혀지겠습니다. 조사는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저도 들고요.